네, 과연 이 중국이 빗장을 확 열어줄까 긴가민가 좀 고민했던 분들에게 오늘의 뉴스는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다면은 하구나. 뭔가 리오프닝에 있어서 지금 잡음이 많긴 하지만 이미 문 연 거 확 열어보겠다. 계속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판호에 따라서 국내 게임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판호 발급 재개 이야기는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면 호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넷마블은 3개나 받았다고 하는데 좀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한령 해제도 이번에는 될 거야. 뭐 시진핑 주석이 뭐 한국 방문하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반짝반짝 하다가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되면서 좀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판호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에서 지금 대규모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요번에 기사 보면 이제 한 7개 정도의 게임을 갖다가 판호를 허가를 해줬는데 네. 상당히 뭐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판호 허가를 엄청나게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게임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번 국내 게임사들 7종의 판호를 발급을 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넥슨, 넷마블, 그리고 엔픽셀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게임의 판호를 발급을 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마블의 경우에는 무려 3개의 게임의 판호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2의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A3도 있던데 사실 1년 6개월 만에 발급 재개잖아요. 네. 이거를 어떤 의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의미 부여를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국의 정치 상황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써 오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을 하고 나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파트에 불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을 했죠. 격리되어 있던 아파트에.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로 코로나를 이제 포기를 하고 도시 봉쇄를 이제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약간 그 인민들이라고 하나요? 국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가 좀 다른 곳으로 돌리게끔 하는 정책들을 최근에 좀 많이 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행 봉쇄도 좀 완화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이런 판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0개 판호를 대규모로 해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작들,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뭐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게임을 해라 뭐 이런 소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여행을 떠나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를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쏟을 수 있는 그런 빌미들을 좀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억압돼 있고 봉쇄돼 있고 갇혀 있던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측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위에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여가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국내 뭐 드라마도 네. 중국에서 방영이 되고 있고요. 뭔가 문은 확실히 국내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만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힘을 받을 만한 그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번엔 게임에서 또 잭팟이 터진 거고. 네. 그럼 지금 대표님은 만약에 게임주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 호재를 기다린다면은 추가 판호 발급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각각 개별사들의 모멘텀인 뭐 신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시대에 맞는 테마라고 할까요? 섹터들이 항상 있는데요. 네.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바이오주에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이제 바이오를 뭐 황우석 박사가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바이오주들이 막 곽강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신사업으로 가장 곽강받았던 부분이 바로 바이오 산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상장사들이 무슨 바이오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발표만 하면 주가가 급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한참 곽강을 받을 때는 이 화장품 사업을 신사업으로 한다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 곽강을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게임도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국경 없이 그냥 뭐 예전에는 CD나 뭐 이런 다운로드를 받아서 쓴다든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바일로서 그냥 쉽게 우리가 게임들을 접할 수 있는 수출이 굉장히 용이해진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또 결제도 굉장히 용이해졌죠. 그러면서 이런 모바일 시장이 열리면서부터 또 게임주들이 굉장히 크게 각광을 또 받았었어요. 지금은 혹시 어떤 섹터나 테마가 가장 시장에서 각광받으시는 줄 아시나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네. 지금 당장은 뭔가 중국에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잘 가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2차 전지 사업을 한다, 리튬 사업을 한다 하면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로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해 아니면 뭐 2, 3년 정도의 어떤 큰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고 네. 바이오주들은 이미 한번 엄청나게 크게 시세를 줬다가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바이오주가 안 가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에 이제 한참 가는 그런 시절은 지났고요, 게임주도. 결국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기대감을 안고 좀 움직이다가 실질적으로 임상 3상에 성공했다. 아니면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하듯이 게임주들 역시 그런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게임 사업합니다 하면 올라가던 시절, 신작이 나옵니다 하면 올라가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그런 섹터고 테마가 되어버렸다, 산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나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네. 예전과 다른 뭔가 새로운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P2E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게임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지금은 이 바이오주들과 약간 좀 비슷한 행태다라고 보시고요.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 출시한다고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출시한 이후에 앱스토어의 매출 순위에 등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나서 주가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예전에는 기대감,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다 되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무언가가 반영이 되겠다 하는 시점이 와야지 주가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확인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약간 바이오랑 빗대서 하기에는 좀 게임주가 속상할 것 같은 게 네. 게임주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던가 게임으로 돈을 벌고 있고 네. 여기 플러스 알파를 신작이라던가 P2E로 그렇죠. 좀 깨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판호 발급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인구수와 중국의 인구수는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네. 이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국에 뛰어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번 판호 발급을 단순히 중국이 이제 우리를 문을 열어준대라는 기대감보다는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좀 실체적인 기대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판호라는 게 우리 이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한한령 해제하면서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가고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게임도 저는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게임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냐에 따라서 그 만들어진 컨텐츠의 뭐 주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해야 될지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식상해지게 되면 또 소비를 덜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있지만 또 신작들도 계속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호 발급이 이제 시작됐다,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을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2008년도 이전에는 뭐 게임 산업도 훨씬 중국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뭐 미국에 있는 뭐 게임 회사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임 산업들이 이제 중국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거를 좀 막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텐센트라는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도 있고 중국의 이런 게임 회사들이 뭐 글로벌적으로 뭐 거의 초 대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대부분을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중국에서 뭐 자국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판호를 막아놓는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뭐 충분히 시장을 개방을 하고 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이렇게 판호를 연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게임들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잘 만드냐. 눈높이가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워낙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스토어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찍히느냐. 지금은 한한령 해제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이제 위메이드를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워낙 낙폭이 큰 종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게임에서 새로운 뉴스, P2E라는 게 나오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위메이드고 그리고 최근엔 위믹스 여파로 인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도 위메이드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P2E에 버금가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모든 악재라던가 기대들이 다 반영이 되고 지나간 주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메이드의 뭐 게임사 실적에 따라서 조금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저는 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대감으로 오를 만큼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라면 지금 아마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뭐 주가 상승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거의 뭐 20배 이상 상승을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대단한 상승 뭐 예전처럼 뭐 2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흐름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위메이드에서 어떤 P2E 관련해서 히트작을 만들어내고 이게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곽광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톤에서 만들었던 뭐 그런 뭐 전 세계인들이 즐겨하는 그런 게임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앞서 위믹스를 발행하고 그 코인을 팔아가지고 실적적인 부분을 개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 한 4년 정도는 그런 게임들을 개발할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해서 크게 희망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대시세가 나왔던 바닥권까지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한 30-40% 정도의 시세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드라마틱한 시세 분출은 어려울 것 같다. 실망도 그리고 기대도 다 지나간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위메이드가 버는 만큼만 기대가 주가에 찍힐 것이다. 네. 그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뭐 대형 게임주, 중소형 게임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판호 발급에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형주가 아니라면 네.
다른 대형주들은 사실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이 지금 네.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투자 매력도로 따지면 현구가는 중소형주가 그럼 조금 더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게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옥석을 좀 가려주시죠.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요, 네.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아. 그 때문에 또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주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들이 해소가 되는 뭐 이 판호 발급으로 인해 가지고 모멘텀이 이제 생겨서 주가 상승할 때 이런 뭐 공매도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주가 탄력은 훨씬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앞으로 향후 한 달 정도는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게임 회사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대감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들 중에서는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좀 탄탄한 종목들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종목은요? 저는 NC소프트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리니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판호 발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지금 뭐 올해는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까지 지금 고평가는 아니고 월봉상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 게임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가장 좀 시세가 처음에 강하게 나왔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판호 해제가 된 종목이 이제 3개나 있고 한데 네. 시총이 이제 조 단위를 넘어가는 좀 대형주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조이시티가 지금 현재 뭐 기술적으로 쌍바닥 자리에 위치도 해 있고요. 기존에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프리스타일 2라는 뭐 그런 게임들에 대한 매출도 상승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신작 뭐 한 3종목 정도 또 기대감도 안고 있어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격적인 접근은 뭐 한 4,200원 이하, 지금 4,200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오늘 윗골이 많이 달고 내려온다라면 종가쯤에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한 5,200원 정도 저항대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손절가는 3,580원 최저점 구간이죠. 그 구간 이탈하면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좀 힘들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 안에서는 조이시티, 대형주로는 NC소프트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게임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